문학을 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국어책에 나오는 작품을 조금 더 보고 싶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당시에 뭐 소월이나 뭐 이런 한용운이나 이런 작품이 나오면 그 시집을 사서 그 작가의 작품, 시인의 작품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명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그 교과서에 오른 것만큼 명작이 몇 편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쓸 때마다 다 명작을 쓰는 건 아닌 거구나. 쓰다 보면 뭐 좀 그 중에서 명작도 나오고 좀 패작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조치원의 책방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가서 보면 90%가 다 학습 참고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볼만한 책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청주를 가서 이제 거기는 가면 여러 가지 교양서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문학을 하려면 이제 그 저변이 튼튼해야 되니까 뭐 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이론도 알아야 되고 명작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이제 이런저런 책을 사서 보다가 여기서 조치원에서 학습 참고서 말고 교양서적만 파는 책방을 열어보자. 그래서 주경야독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 앞 내거리에서 7평짜리 가게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교양서적만 파는 책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익계산 시점이 하루 매출 얼마다 이렇게 잡았는데 그 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번창하게 되고 또 이전 확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평생 그 인생을 사는 방식이라든지 작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평생 고수하는 거는 뭐냐면 가치가 있는 거는 그거를 좀 키우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치가 있는 건 언젠가는 사람들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79년도에 책방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인, 지식인이 전부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엄청난 행운이 됐어. 그 모든 분들이 지역의 그런 지식인 문인들이 나의 다 스승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회를 통해서 이제 매달 또 한 번씩 만나고 얘기도 듣고 작품 지도도 받고 그런 행운을 얻게 돼서 유신 독재, 군사 독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자연히 이제 이런 세상 말고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버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징병제를 통해서 하나의 억압으로
우리 사회를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정치적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대만도 중국하고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최근 한 5년 전에 모병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초기 작품, 데뷔 작품도 이제 그 징병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을 그린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크는 노크 기순을 통해서 무슨 그 사람을 해치거나 총질을 한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사회래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 조사도 좀 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로마는 기원전 107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카르타고 한니발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리비우스라는 그 집정관이 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요. 근데 당시에 제일 첫째 이유는 청년 실업 대책이에요. 이제 모병제를 하면 그 국가에서 이제 급여를 받게 되니까 실업 대책이 되는 거고, 당시에 이제 카르타고를 제압하고 뭐 유럽과 이제 오리엔트로 로마가 진출하게 되는데 병사들이 좀 전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명분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포장을 해서 모병제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그 반공주의,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 징병제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는가를 이제 그 노크라는 소설 속에서 그려봤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앙집권 하에 살다 보니까 그 지방이 황폐화됐다고 하는데 지방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 시작해서 이제 불과 한 20년? 이게 남짓인데, 과거에 학문하시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집권은 절대적인 착취고, 과거 중세의 지방 자치는 상대적인 착취라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 지나치게 이제 착취를 하면 그 지역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역 인구도 자기 자산이잖아요. 지방자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 척도가 어느 정도 가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학문적으로 얼만큼 밝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동안 민주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대 담론과의 씨름을 오랫동안 해온 게 사실이고, 이제 그런 거대 담론에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니까 우리 지방에 대한 그 고유의 정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나 소설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적은 있지만 지역의 정서를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한 것도 저의 제안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언젠가는
세종시 사람, 뭐 제주 사람, 이런 고유의 작품들이 그 지역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오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또 범세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작품도 쓰고 문화운동도 조금 곁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